쉬우니까 농사 짓기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그릇이 이게 발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릇들이 발견됐는데 실제 남경박물관이 그 박물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중국에서 북경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 장기세 다 싣고 가버렸잖아요. 그 배로 싣고 가서 없는 것만 남아있어. 무거운 거. 나머지는 중요한 거 다 가져가고 없었는데 이후로 이제 막 이제 발굴된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경박물관의 특징, 남경박물관만 있는 뭐 10대 보물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제일 많은 게 도자기예요. 도자기를 거기를 그냥 창고처럼 쌓아놨어요. 이후에 막 발굴된 것을 가지고서 거기도 이제 자사차도 막 쌓여 있고 워낙 많아서 막 쌓여놨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보려면은 남경박물관이 괜찮긴 한데 여기는 많지는 않아도 7,000년 전부터 이렇게 도자기가 체계적으로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사차오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현재 대표적인 거, 저렇게 기와이존. 저런 건 일종의 저기 건축도자라고 그러죠. 건축도자도 이식이 대표적으로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정원도자죠. 저런 건 이제 방화수잖아요. 방화수, 저건 정원도자죠.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중국 전역에 많죠. 그래서 자사보다도 저걸 더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자사 1창, 2창 이런 데서 저걸 많이 했었는데 저걸 갖고 이제 자사를 갖고 만들고 저기다가 이제 유약을 바르거든요. 저 유약이 균유라고 부르죠. 균유. 그러니까 도니까 도에다가 유약을 발랐으니까 균도. 북방은 그 자기에다가 균육을 발라서 균자. 그렇게 불러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회령류가 되는 거예요. 회령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함경도 쪽에 회령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우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이 균유, 균도, 균자 이 스타일이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한 색깔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분천 계열로 이제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그 자사 말고도 이 도자기 특히 이제 균도를 중시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잔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균잔으로 요즘 이제 찻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균잔 찻잔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여하튼 자사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데가 이 여자 박물관이거든요. 여자 박물관이고 이쪽이 이렇게 산이고 대나무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고 실제 한 800만 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안이섬 그러니까 여기가 딱 경계잖아요. 여기 안이섬 절강섬 그러니까 우리가 죽해를 못 갈 텐데 하여튼 죽해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요 산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여기 산 태호 호수 요 사이에 습지 같은 곳인데 산이 불쑥불쑥 쏟아있는 거예요. 거의 습지죠, 뭐, 보면. 근데 산이 불쑥불쑥 쏟아있는데 그 산들이 대부분이 이제 오래된 태제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기지만 자사만 있는 게 아니죠. 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뭐, 안 쓰던 걸 많이 쓰게 하는데, 그 백리하고 백단리는 다르죠. 백리는 정말 그 상치고 거친 거고, 그 가운데서 재료를 쓸 수 있는 것을 조금 재련해가지고 단리로 만드는 거죠. 백단리로. 그래서 이런 워낙 여기 이 태호 주변으로 소주 있고 위에 이제 무석 있고 이심 있고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제 호주인데 우리는 잘 안 보지만은 그 유구 선생이라고 차경을 썼던 당나라에 한 700년 이 무렵이잖아요. 그분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식을 넘어가면 장식이 있는데 장식에는 유구 선생 묘가 있어요. 근데 설이에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여하튼 이 일대에서 차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이 일대가. 그러니까 실제 그 한족의 차문화의 중심 센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식이 있었고 이제 도자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남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송 시기에는 항주가 수도니까 이싱은 도자기로서 굉장히 바빴죠. 뽑고
그리고 경덕진에 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해라든가 장강에 가까워서 여기는 바로 태우를 타면 바로 북경으로 가고 한국 경항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륙에 경덕진은 내륙에 입지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그 수요자층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문경하고 김해, 밀양 이렇게 비교할 때 김해나 특히 김해 쪽에 있는 도자기 작가들이 우리는 다 이게 부산도 가깝고 대구도 가깝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접근성이 뛰어나죠. 접근성이 뛰어나야지 나름대로 유리하니까. 하여튼 여러모로 지질적인 것도 그렇고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오히려 사실은 이 자사차오보다 여기 더 유명한 게 차였거든요. 근데 자사차에 밀려버린 거예요. 정부가 지원을 그러니까 차로 한다면 굉장히 유명한데 당나라 때 이게 황실에 진상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이차는 청나라 때야 비로소 진상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자사차에 밀려서 이렇게 차 자체가 주목을 못 받고 이제 이 소주라든가 이런 지역의 차를 만들어서 이게 납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차도 양선차 이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동포 같은 경우는 어떻든 여기 이싱에 이렇게 도자기하고 이싱에 차하고 이싱에 물 세 가지 보물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싱을 좋아했던 그 소동파가 하여튼 그런 꼭 자사차오만 보는 게 아니고 차에 그러니까 도자기하고 넓은 의미에서 도자기하고 그리고 핵심은 이제 차문화죠. 이걸 그 안에서 이제 자사차오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입구에서 그래도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부분하고 도자기의 변천사를 양은 많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7,000년 전. 요거가 어렵긴 한데, 아까 하무도 이렇게 물하라고 그러거든요. 요 장강 하류에 있는 그래서 이런 토기류, 거친 토기류부터 점차 이제 정밀해지는 토기류, 그 다음에 고기류, 그 발전 과정이 딱 있거든요. 그것만 싹 보고, 지나가듯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청자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토기, 도기, 그 다음에 자기류, 이게 싹 발달되어 있는 흐름에서 이제 이 자사차오를 일단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싹 가보시죠. 예전에 여기서 이제 이식 어디서 추토됐다라고 보면 되게 이제 신석기 때가 나오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풍속이 변했다. 차를 마시는 풍속이 변했고 그게 곧 차를 마시는 도구들의 발전을 재촉했다. 명나라 중기에 이싱의 도공들이 그 송나라 원나라 때로부터 내려오는 항아리를 만들거나 일용 도자기 제작하는 그 공예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싱 정촉지 황룡사 일대 그 철성분이 많은 것 그리고 가소성이 뛰어나고 그 자사 도토를 가지고서 소성에서 독특한 자사 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밑에서 봤던 것처럼 송나라, 원나라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이건 깡이나 그러니까 항아리죠, 여러분. 그 공예하고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공춘이죠. 왜냐면 공춘이 금사사라는 절에서 그 절의 주지스님이 요 항아리를 만드는 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독특하게 두드려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상감은 니로편을 딱딱 한두 개 만들어서 이게 딱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서,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원형기,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런 거 그냥 방형기 주로 많이 했었던 거죠. 붙여서 만들었고, 차오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문방사오, 이렇게 차총도 만들어서, 그 모습은 너무너무 다양했고, 그러니까 한 세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특히 문인들이,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널리 알렸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 공인 그 도자기 작가들이 만들었지만 문인들이 그것을 더욱 그 사용해서 늘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간의 차고 가운데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이 이후에 이렇게 쓰기 시작할 때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에 16세기 중기에 나름대로 이제 그 세팅이 된 게 유럽까지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 수출하고 안 물린 거예요. 요것만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가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되게 1500년 그러니까 우롱차, 그러니까 녹차류가 아니라 우롱차, 홍차가 등장하면서 유럽으로 차가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환영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당시는 홍차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 당시에 유럽에 소개된 이름이 뭐였죠? 그러니까 중국차가 처음으로 이제 1600,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럽에 차를 보낼 때, 그 차가, 이스트티? 아니요, 보이라고. 근데 보이가 뭐냐면 무이산에, 아마 네덜란드 말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무이산 쪽이 처음에 거기서 홍차하고 우롱차가 등장했으니까 그 차가 유럽으로 소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정상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납상소장.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홍차만 간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이 이름이 무이라는 지역 이름이 그쪽 말로는 보이 그렇게 불렀구나. 그래서 이 돈과 같이 가고 그래서 나중에 영국에서도 자사차를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준이로 만든 거. 홍차에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거기는 홍토를 가지고서 자사차로 만들죠. 그건 이제 뒤에 저쪽에 가면 이야기 나와 있고. 근데 이 부분인데 저기 나와 있는 스님은 저 스님이 누구죠? 전도사님 말할 때는 기이한 스님이죠. 기이한 스님. 그래서 이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이름이 이승이 아니고 기이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남성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식인데 남성식이기는 하지만 유적지에서 발굴이 된 자사의 편은 북송시기부터 있는 거예요. 북송시기부터 있는데 하여튼 남성식의 저 스님이 황무성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자사를 가지고서 도자기를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기사대요, 구기사대요. 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사차후에 거의 이제 지유명자가 대표하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은 그래도 알고 있어요. 기본 개념이 정확해야 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후를 이렇게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유명자가 가끔 이상한 개념을 쓰네? 라고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쓰지? 그런 거 없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뭐 재료를 보는 입장에서 새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캐는 사람 입장. 그 다음에 저것을 재련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들 있죠. 또 하나 있겠네. 쓰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 내 입장이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잔이, 녹리, 홍리 이게 보기 좋네, 예쁘네 이게 아니라 차를 마실 때 어떻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신 또 하나 고려할 게 차를 마실 때 어떻네라고 하는데 이 재료가 좋네, 나쁘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재료를 어떻게 재련했지? 그래서 크기가 어떻지? 두께가 어떻지?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떻지? 이것까지 다 골고루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다만 통기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기성은 되게 양호할 때 보면 거품이 얼마나 나지? 삶으면 거품이 많이 나면 이거 통기성 괜찮은 거. 거의 거품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통기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 부었다가 딱 물 부으면은 통기성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쫙 마르죠. 쫙 마르죠. 근데 통기성이 안 좋으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재련하는 사람들이 다루겠지만 1차적으로는 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했죠. 네 가지로. 잔이, 그 다음에 홍리, 준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홍리, 그 다음에 녹리, 그 다음에 단리.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 그러니까 캐는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재련하는 사람들이 잔이 중에서 어떤 건 저조청리, 어떤 건 자간이, 어떤 것은 이게 철성리, 정말 많은 거 그걸 다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다 분류하고
거기서도 조조청에서도 또 상중하가 이렇게 있어. 조조. 그러니까 딱 원광을 보면은 이게 조조청에서는 딱 기름지는 게 있어요. 그 기름진 것빨리 저 녹색이 있죠. 녹색 눈깔. 네. 저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재련해서 소송하면 저게 쫙 퍼져가지고 윤기가 잘 흘러나거든요. 저런 게 있는 것들을 이제 별도로 또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련하는 업자들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캐는 사람들은 그 네 가지로 분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잔이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홍리 중에서도 이제 그 밑에 이제 홍리가 있고, 준이가 있고, 소홍리가 있고, 대홍리가 있고, 대홍포가 있고, 또 여러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돼요. 그다음 녹리가 있고, 녹리는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하튼 철 성분이 많이 빠진 것, 그게 이제 녹리를 구성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잔이하고 녹리하고 막 섞여 있어. 그다음에 홍리하고 잔이가 섞여 있어. 그런 걸 단리라고 부른다. 단리. 그래서 단리가 복잡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런 잔이, 그러니까 단리 같은 경우는 잔이에 가까운 단리, 녹리에 가까운 단리.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어떤 건 잔이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녹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재련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천에 방치해서 비바람을 맞추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자연풍화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공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맷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루를 내고, 그 크기를 대소로 구분을 해서 채를 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하고 이겨서 만들어낸 덩어리, 그것을 생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차 숙차가 생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생리를 이제 그늘지고, 그런 데다가 오랫동안 또 발효시키는, 진부시킨다고 하죠. 진부라고 하죠. 썩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점성이 높아지게. 그러니까 생리를 가지고서 바로 차오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부드럽지도 않고, 그런 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진부를 좀 덜 시킨 거예요. 빨리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잘 갈라져요. 그래서 점성이 뛰어나고 결합성,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점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하고 가수성도 늘어나게 하고, 그것을 숙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숙차의 똑같은 거. 그래서 생리 숙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재료가 좋아요라고 말하면은 실제 뭐 조조청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오정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그건 1차 조건인 거고, 얼마만큼 정제를 했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차고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반장 찻잎이 좋아요. 그건 조건인 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제해서 잘 만들었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가들은 얼마만큼 오래 진부시켰지?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오래 시킨 것을 논이라고 불러요. 논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자산일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잔이, 그러니까 다양한 잔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색이 다른 것은 소송 온도 차이예요. 소송 온도 차이. 그러니까 여기 잔이, 그 다음에 이 층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광층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녹리가 있죠. 여기에 이제 홍리, 준이가 있죠. 홍리와 준이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리는 되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약간 이런 오렌지색이 준이 계통이죠. 홍리 계통.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녹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잔이가 있고, 이건 뭐 백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백단리가 여기에 들어가죠. 요런 거 백단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붉은 톤이 있고, 그다음 또 잔이, 요런 거 이제 거의 이제 단리라고 불러야 되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 그래서 되게 녹리는 이 잔이하고 이렇게 홍리층에 이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녹리는 현리층이라고 그래요. 양이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은 이런 식으로 편층으로 퇴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층으로. 그래서 요건 잔이 계통, 요건 홍리 계통. 이건 홍리인데, 이건 홍리지만 이건 단리고, 이건 홍리고, 이거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준이고, 이런 게 아마 대홍포가 되겠죠. 대홍포가. 대웅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이제 또 준이죠. 녹리, 잔이. 그러니까 층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어느 산은 준이가 많고 어느 산은 뭐 이렇게 잔이가 많고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요게 잔이고, 요걸 전체를 싸고 있는 게 바깥층이 백리, 그러니까 잔이광, 백리광, 그 다음에
전체를 감리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광은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층이 있고 그러니까 잔이가 자사광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자사광은 이 백리 감리 층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있는 게 또 녹리고 이게 이제 녹리고 이게 이제 단리인데 단리는 뭐 막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어렵죠. 왜냐하면은 저기 보면은 구원인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구분할 게 단리하고 녹리가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녹리 보면은 구원이니까 잎이 백거지 색깔이잖아요. 단리도 대부분 그런 색이죠. 이게 좀 문제,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잔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색깔만 가지고서 어디 분류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되게 이 색깔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절통제이긴 한데 축소율이 얼마 되지? 그러니까 부를 때면 구워지는 정도, 축소되는 정도. 그리고 나면 그게 이제 기공률도 좌우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부차적인 고려 요소로 쓰긴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게 이 홍리 중에서 준이 어렵고 단리하고 녹리. 단리하고 녹리는 보이차에 상당히 좋죠. 근데 단리는 보이차에 우리면 좀 이게 걱정되잖아요. 염색도 잘 때. 근데 아까 말한 단리가 다 동일한 단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리는 오히려 보이차 숙차에 괜찮은 단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단이라든가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령 점자님들이 이제 블로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단리는 보이차에 안 좋다더라. 거기서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마 단리도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있는데 지금 지마 단리는 거의 그러니까 단리가 이게 단체 단자를 썼죠. 투안. 이게 중국어는 투안이거든요. 투안인데 이싱 사투리인 건 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 단자를 투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이싱사는 뚜안이라고 발음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 단자. 계단 단자가 뚜안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써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단리는 광 자체를 말할 때 단리 이 단자를 쓰고 요게 아까 말한 잔이하고 녹리 아니면 홍리하고 녹리 요 광층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잔이하고 녹리를 캔 다음에 요걸 간 다음에 요걸 블렌딩하는 거예요. 그럴 때를 계단 단자로 해서 뚜안리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뚜안리 이렇게 부를 때는 블렌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광과 원광을 블렌딩할 때는 계단 단자로 해서 뚜안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애초에 광에서 이렇게 있는 공생층이라고 그러죠. 같이 살고 있는 거. 공생층을 가지고서 만든 것을 이 단체 단자를 주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같이 써요. 근데 증화 단위 같은 경우는 계단 단자에 속해요. 황금 단위 같은 경우는 이 단체 단자에 속해요. 대용포랑 준이도. 대용포랑 준이 저쪽에 보시면 돼요. 대용포는 여기 보면은 이건 대홍리예요. 대홍리고 여기는 없는데 없나? 책에서만 있구나. 혹시 계란 노른자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네, 석황이라고 그러죠. 그건 만지면 부서져. 그래서 도자기로 못 만들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석황이니까 계란 노른자 같아요. 저런 색이에요. 근데 저걸 구워내니까는 빨개지잖아요.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준이하고 블렌딩한 거, 그게 대용포예요. 대용포. 그러니까 대용포는 일종의 니류하고 블렌딩한 거예요. 대용포. 그러니까는 정말 빨갛죠. 저걸 썼습니다. 근데 요즘엔 저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대 대용포는 철 홍분하고 같이 블렌드. 그러니까 재료를 만드는 방법은 원광 그대로 쓰거나 원광과 원광끼리 블렌딩하거나 아니면은 원광에다가 금속 산화물을 블렌딩하거나 방금 세 가지 다 정상적인 재료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준이가 있는데 준이가 저런 거 거칠어요. 저게 이제 조장준인데 조장산 이미 산은 없어졌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 온도의 차이고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보면은 약간 검붉을수록 이게 고온에 소송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온소송 안 하려고 해. 근데 차 마시는 사람 입장을 이해하면 고온소송을 하는 작가들이 있어. 근데 분량이 많이 나. 그래서 그 분량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고온으로 계속 돼. 안 그러고 조금 철이 녹아있거나 뭔가 좀 이게 그 이상하게 뭐 꽃무늬가 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반품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하게 온도를 낮춰요. 선생님 소매요준이도 응? 소매요준이도 설명을 한번. 소매요준이는 그 책자로 하는 게 좋다. 갈 때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석탄으로 만들던 가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출토된 준이. 그러니까 이 저기 황룡산 한 자락에 있었고 거기 이제 가마가 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약간 지역 이름을 붙인 게 소매형 준이죠. 그러니까 황룡산 준이에요.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여기 이제 황룡산 이건 홍리죠. 홍리하고 준이가 헷갈려요. 근데 홍리는 잔이하고 똑같이 쳐요.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준이는 통기성이 굉장히 적죠. 어차피 이루 성질이 굉장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차에 주로 맛있던 거고 뭐 물론 노차도 괜찮죠 사실. 하여튼 이렇게 이게 이제 녹리잖아요. 녹리가 어려워요. 녹리가 어려워요. 구워내면은 거의 단리 색깔인데. 그러니까 돌을 캐는 사람 입장에서 녹리야. 근데 구워내니까는 노릇스러워졌어. 그래서 이것과 단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단리는 그러니까 공생층은 공생층인데 약간 풍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 흑의 성질로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도 박현 선생님도 예전에 강의하실 때는 단리는 이게 보면은 거칠어가지고 공생층이다 보니까 거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을 가지고서 기공 구조가 크다. 기공 구조가 크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기공 구조가 크니까 당연히 통기성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통기성이 약해요. 왜냐하면 약간 흑의 성질로 가요. 그러니까는 그 결합 방정식이 저건 돌 알갱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적 용어로는 제가 헷갈리는데 뭐 표현하기 어려운데 결정체 구조거든요. 알갱이와 알갱이 구조인데 그 알갱이와 알갱이가 약간은 부스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어 보이는데 부스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기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것은 이제 산화철이라든가 이런 게 통화가 돼서 많이 중화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차를 보관하기에는 그 단리가 적정해요. 왜냐면 산화철이라는 것은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잔이라든가 청순이 같은 경우, 청순이는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잔이를 다 청수광이라고 불렀어요. 청수광. 왜냐면 원만 그대로 썼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저기 보는 것처럼 잔이가 여러 가지가 생겼어. 그리고 블렌딩을 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블렌딩 하지 않고 잔이 원광 그대로 쓰는 것을 청순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근데 그만큼은 이렇게 셀 거 아니에요. 청순이가. 산화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차통을 만들면 사실은 초기에 그렇게 해봤는데 차가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러면 이제 청순이나 잔이로 차통을 만들려면 오래 묵힌 거. 좀 중화가 된 거. 그리거나 아니면 곱게 갈아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생리가 있고 숙리가 있죠. 근데 생리를 가지고서 차원을 만들면 차가 정말 죽거든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생리 자체로 하기 전에 가마에 구워요. 돌을.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은 그 계속 숙차예요. 인공 발효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인공적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빨리빨리 중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냉동고에 넣어놔요. 냉동고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풍화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중화가 돼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그 풍화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리, 숙리에 지금 기계라든가 과학적인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숙성시켰는데 차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게 많이 땅을 닮았으니까 이 형태가 그렇다면 그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구현하는 원료를 쓰기도 하고 용도도 땅과 관계된 용도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인두형의 파츠 같은 경우도 그걸 만들면은 그러니까 여튼 사람을 상징해 형상하려고 그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로 되게 이제 소역종을 그러니까 작은 열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인간과 관계된 용도를 쓰는 그런 게 그게 이제 사실은 내용하고 형식의 철학적인 연관성이잖아요. 어떤 이 자료상 똑같아요. 이런 형태는 나름대로 사상성의 반영이에요. 이건
동양의 가장 근원적인 사상이 원흉, 화해.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기도 이건 땅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늘을 상징하고 원흉이니까는 그에 맞추어서 이제 판단을 하죠. 간편을 하죠. 얼마만큼 이게 두루두루 잘 돌아가지? 얼마만큼 그 순한 흐름이지? 그런 느낌. 얘는 얼마만큼 절도가 있지? 딱 넣으면은 마치 한 땅에 탑을 딱 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딱 안에 중간에 이거 하나 딱 넣으면은 이게 딱 뭔가 중심이 잡고 평정이 될 것 같은 그 디자인이에요. 그게 이제 방연기가 갖고 있는 거고, 금문기는 이건 애초에 옥기에서 왔거든요. 옥은 이게 하나하나 갈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명나라 중국에 유행했던 디자인이에요.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틀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거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붙이잖아요. 그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대빈의 아버지가 이거 전공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빈도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명나라 중국이 때 유행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만들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석고틀을 쓰는데 석고틀만으로도 하기 어렵고, 여하튼 이것은 옥기에서 왔지만 이거 자체가 상징하는 건 뭐죠? 꽃이에요. 꽃잎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든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뭔가 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절도가 있잖아요. 그 가장자리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동시에 그것에 꽃이 얼마만큼 쫙 활짝 피어서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지. 근데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음과 양이 얼마만큼 절도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완성을 그 표현해내는 게 금문기에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금문기에 봤을 때 되게 꽃에서 많이 왔고, 꽃이 그러니까 꽃잎에서 많이 왔고, 그것은 딱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느낌을 주느냐,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데 각각 한마디 한마디가 음양을 얼마나 절도가 있게 구현했느냐. 그래서 이건 그런 그 한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자연기죠. 화수기라고 말했죠. 꽃화자, 꽃화자에다가 가소속 꽃자인데, 이것은 자연사미를 그대로 흉내내죠. 왜냐하면 자사미류는 어떤 사물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만 자연기 중에서 잘 만든다는 거 뭐냐면 그 자연적인 사물의 속성을 얼마나 잘 반영했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밤에도 봤지만 예를 들어 대나무 사고가 있죠. 그러면 대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얼마나 잘 구현했지. 소나무 사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소나무답게 만드는 흉내내는 게 아니고 소나무 특징이 뭐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으면 매화면 이게 이런 데가 어떤 식으로 이게 실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거나